3월 학평이죠. 네, 화법과 작문입니다. 화작 선택하는 친구들은 좀 잘 풀죠. 어떻게 푸는지 그리고 뭐가 좀 쟁점인지 같이 한번 검토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이걸 봐요. 원예 동아리 학생의 발표이다. 예, 요걸 먼저 보고 발표 자료니까 발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짝 보면 이제 설명이면 전개 방식 문제고 그다음에 제시한 자료면 분명히 여기 서두를 딱 봐봐. 그러면 여기서 출제될 거잖아요. 그럼 읽으면서 동시에 소거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학생들 반응이면 그냥 요렇게 풀면 풀릴 거예요.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푼다면 여기까지 읽고 이거 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읽고 이거 다 마치고 그다음에 남은 선지 요거 치고 여기까지 다 마저 읽고 요거 치고 그다음에 37 풀면 될 것 같아요. 순서 일단 이렇게 잡고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부장입니다. 접붙이기 실습에 앞서 부원 여러분에게 개념, 목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순서 소개한 거죠. 접붙이기는 두 식물의 절단면을 이어서 하나로 만드는 농업기술입니다. 요런 거겠죠. 두 개 붙어서 하나로 하는 거. 뿌리를 남겨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애를 대목, 그리고 대목에 이어붙이는 다른 애를 접수라고 합니다. 그다음 목적, 목적은 뭐냐면 맞습니다. 품종 개량입니다. 그래서 내성이 있는 애를 쓰면 접수가 또 조정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접수도 개선이 됩니다. 오케이.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발표 순서를 안내했다. 발표 순서를 안내했는데 비언어적 표현이면은 이렇게 가로 열고 웃으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이며 있어야 되는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 후 이거는 내가 어떤 표현을 했다라고 보기는 뭐하죠? 그쵸? 언어가 아닌 걸로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비언어적 표현인데 여기에 해당이 없네요. 그다음에 중간에 방금 뭐 하나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무엇일까요? 물어봤잖아요. 중간에 질문하면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게 답이겠다. 그다음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관심? 이런 얘기는 아직은 없죠. 네, 아직은 없고. 다음 계속 보자. 탱자나무를 대목으로 귤나무를 접수로 삼아서 접붙이는 실습을 앞으로 할 건데 화면 먼저. 화면과 같이 접수는 밑을 잘라내고 비스듬히 깎아낸다. 여길 자른 거고. 그 다음에 대목은 줄기가 흙 위로 이게 줄기겠죠? 요게 5에서 10cm 정도만 남도록 위를 자르고 그 다음에 표피에서 안쪽으로 2cm 여기를 갈랐네요. 그 다음에 접수를 대목에 갈라진 팀에 여기다가 끼우라고. 기억 볼게요. 자료 1을 활용해서 접붙이기 방법 네. 다음 니은 화면 제시. 이때 유의할 점은 대목과 접수의 간다발 형성층이 맞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간다발이 뭐야? 여기 있네요. 간다발 형성층. 형성층은 물관과 체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가 물관, 여기가 체관. 형성층은 그 사이에 있는 조직이다. 여기. 그래서 화면에서 확대된 부분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여기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자료 2를 활용해서 맞닥해야 하는 부분. 저 대목과 접수의 간다발 형성층이요. 지금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자료 2로 디귿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성층 어딘지 바로 그거네요. 그 다음에 리을. 이 화면엔 동그란 부분을 주목해서 봐주시길 바란다. 이 화면의 동그란 부분이 어딘데? 위쪽과 아래쪽 중 어느 쪽이 접붙이기에 잘 된 부분일까요? 이건 자료 3이다. 그죠? 왜냐면 형성층 얘기가 아니라 잘 된 거 비교니까 여길 보라는 거죠. 반응을 확인한 후 맞아요 위쪽입니다. 이게 잘 된 거래요. 뭐가 다른 거야? 여기가 다르네요. 생긴 데가. 아래쪽은 잘 안 된 거라서 대목의 물과 양분이 이렇게 전달이 안 되니까 유의해라. 대목을 끼워 넣은 후 빈틈이 생기지 않게 끈으로 등여매라. 접합을 비닐로 가려라. 자료 3을 활용해서 접붙이기가 잘 된 거, 안 된 거, 자료 3을 활용해서 접수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라. 방금 이 말을 보긴 했는데 그거는 끈으로 등여매는 거고 미음은 아래쪽은 잘 안 됐습니다. 이거 그냥 비교죠. 자료 3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잘 이해하셨나요? 물어보는데
친숙한 사례 지금까지 나온 게 없네요. 그쵸. 이게 탱자나무 귤나무로 실습을 한다 그런 거지 친근해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 "잘 이해하셨나요? 잘 기억하세요?" 요약을 안 해 주네. "너 언제 해본 적 있지?" 이런 거 물어본 적 없으니까 경험한기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선지 1 번.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냐. "아버지를 도와 덧붙이게 한 적이 있는데" 학생 1.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했냐. 시들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 비닐로 가리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 언급된 내용인데요. 틀리네요. 제가 현장이면 이렇게 넘어가고요. 우리 학생들 지금 시험용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은 좀 더 비교를 해봐야겠죠. 탱자나무, 귤나무 말고 어떤 식물이 가능한지 궁금해 다뤄지지 않은 정보죠. 그래서 얘를 찾아봐야지. 학생이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봐야지. 접붙이기 한 뒤에 온도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안 해줬어. 내 배경 지식 나 들은 적 있는데 왜 이거 말 안 해줘? 관리 방법 알고 싶어. 그럼 뭘 추론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고자 해. 됐네요. 저는 이 세트가 제일 싫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싫은데 대화 보고 이걸 바탕으로 교지를 썼다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좀 봐야 돼요. 학생 1이면 또 사회자겠죠. 사회자의 역할 묻는 걸 거고 A 묶여 있는 데가 여기니까 요까지 일단 읽고 풀 수 있는 거 푸는 게 낫겠고 가해 대화가 나에 반영됐다. 나는 글이니깐요. 1문단, 2문단, 3문단이니까 문단별로 나눠서 좀 소거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고 나의 글쓰기 전략도 문단별 하면서 동시에 풀면 좋겠고 얘는 나의 마지막 문단의 초고니까 보기를 고쳐 쓰라는 거고 고쳐 쓸 땐 이거 방향해 놓으세요. 왜냐면 꼭 저거를 이렇게 고쳐 쓰자의 선지랑 이걸 저렇게 고쳐 쓰자의 선지가 같이 나와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 화살표 해 놓으세요. 꼭 해야 돼요? 선생님은 고3 때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한두 번 한 적 있어서 그때부터 한 지금 몇십 년째 그냥 강박적으로 해요. 보자. 지난번 모임에서 모둠 활동할 때 겪을 수 있는 문제. 팀플은 지옥이지. 그런 문제에 대해와 해결 방안에 대해 글을 쓰기로 했는데 그래 열심히 안 하는 구성원들이 꼭 있죠.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선배들한테 혼난 적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또 그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주제를 이걸로 고른 거다. 우리 좀 공감이 될 거다. 그리고 일단 자료를 먼저 보고 글의 구성을 논의해 보자. 일단 자료 얘기해 볼까? 학생 1부터요. 대화의 맥락이죠, 저게. 논의의 목적도 얘기했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논의할 사항도 얘기해 줬죠. 우리 이거 할 거라고. 자료 조사하고. 근데 순서를 정해 주진 않았는데. 근데 뭐 아직 다 못 봐 가지고 함부로 지우긴 좀 그렇고요. 지금 인제 일단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물음표는 달아 놓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직 요약이나 뭐 아직 다른 발언 내용들이 없어서 아직은 뭘 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죠? 네. 그리고 좀 가보자. 사회랑 학교 둘 다 나타난데 링겔만 효과를 실험을 통해 발견했대. 나도 그 용어를 봤어. 근데 실험 얘기는 못 들어봤어. 자세히 얘기해 줄래? 인원수를 달리하면 인원이 많아지면 개인이 발휘하는 줄죠. 그쵸. 분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야 111을 더해서 성과가 커질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는 거구나. 성과가 애초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구나. 내가 찾은 자료에서는 기업 활동에 집단 활동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모습. 야 이건 쓰레기인데? 무임승차까지 한다. 그러면 서로의 의견이니까 저 A 풀게요. 3이 요청했나? 3 맞았나? 예, 3이 요청한 건 맞네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경험한 게 아니고 본 거, 본 거. 책에서 본 거. 내가 겪은 거 아니고. 질문에 대답했는데 범위를 확장한 게 아니고 네가 본 거 그냥 얘기하라고. 학생 3은 재진술했었나? 학생 3은 자세히 설명해 줘. 기대할 텐데 감소하니까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구나. 재진술했네. 출처 요구한 적이 없죠. 적절성은 아니야. 내가 그 책 좀 더 얘기해 달라 그런 거니까 정보가 안 맞다가 아니라 자세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해를 구체화할 거야. 그리고 내가 조사한 거랑도 관련 있어. 그쵸?
무임승차랑도 관련 있어. 얘기했죠. 자, 그럼 모두망통에 관련된 문제 상황의 원인은 링겔만 효과와 관련 분석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까 그거 이제 글 구성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링겔만 효과, 문제 해결할 방법으로 글을 구성해 보자. 그래, 그렇게 하자. 학생일이 지금 뭐 딱히 발언 순서를 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상대방의 얘들의 문제 다 의견을 관련 지어 분석하자고 발언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의견 좀 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좀 더 볼게요. 집단 활동에 개인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 때문에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책임이 불명확하고 기대려는 심리가 있어서 원인이다.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그러네. 요약해주고 자기 의견하고 그리고 애들 해서 뭐 무슨 얘기하자 이 얘기해볼까 뭐 의견 내고 그죠? 그러면 뭐 질문도 던진 거잖아요. 논의 방향. 순서 안 정한 게 맞았네. 뭐 더 봐야 되나? 저는 그냥 요거 좀 하고 싶은데 나의 1문단 나의 1문단 학교에서 모든 수행을 할 때 공동의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로 인해서 우리가 종종 갈등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 사람 많다 그랬잖아. 이게 링겔만 효과인데 그 크기가 클수록 생산성이 감소한다. 그리고 이거 실험이죠. 실험 얘기하면서 힘이 줄어들었다. 그러네. 주제 선정의 배경으로 언급한 모든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문단에서 문제 상황으로 얘기됐고 실험에 대해 언급한 게 구체적으로 숫자로 제시되었고 그다음 2문단 역할이 명확히 조정되지 않아서 생긴다. 그쵸? 그래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랬는데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나 하나쯤이야. 그쵸?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라는 원인. 자신의 몫으로 할 거야 라는 의존. 이게 원인들 얘기했네요. 그래서 원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이 문단에서 사례는 방금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이 말을 그대로 받은 거지. 여기에 사례가 어디 있어. 사례 없네요. 그 다음에 학생 3이 추가적으로 뭘 제시하자고 했나봐. 내가 이걸 안 봐가지고. 일단 좀 끊고 나글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 좀 풀어보자. 독자에게 익숙한 상황. 모든 활동이라며. 주제와 예상 독자 간의 관련성. 처음부터 얘기한 거 아니야? 모든 활동. 우리 다 익숙하다고. 구체적인 숫자는 나왔죠. 근데 문제가 급해? 급하다는 아니지. 대조? 지금 이런 건 대조가 아니야. 그냥 실험 안에서 나온 점진적인 변화를 드러내죠. 일단은 대조는 아닌 것 같고. 좀 근데 아직 다 안 읽어가지고요. 이제 현장이면 솔직히 일찍 거 갔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안 읽었으니까 마저 더 풀어볼게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쵸 이거죠. 결국 책임이 불명해서 해결책은 책임을 분명히 정해주면 되지. 실제로도 실험이 있대. 그래? 학생이 되게 꼼꼼한 애네. 실험도 여러 번 조사해오고. 그 다음 또 그 어떤 실험이야. 그것도 좀 반영하자. 구체적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 이거 뭐지? 나 하나쯤이야를 해결할 수 있다. 네가 달성해야 되는 목표. 요거네요. 각각 하나씩 해결하라는 거죠.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거. 이걸 여기 1 해결하고 2 해결해라. 그래, 그럼 내가 글 쓸 테니까 같이 검토해보자. 뭐 3문단?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개인의 역할을 지정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해라. 실험 얘기 나왔네요. 아까 알아보자 하더니. 예. 그래서 반응했더니 이제 그냥 나갔을 때는 4번. 옆에 사람한테 도둑을 제지했을 때 19번. 이거 그치. 너네도 스타벅스에서 이런 거 하지 않냐? 선생님 너 화장실 갔다 올 때는 이렇게 우리나라 종택 있잖아. 거기다 놓고 가도 되는 거. 선생님 예전에 거기에 좀 많이 놓고 갔었거든. 전자기기를. 근데 전자기기 많이 놓고 그 강대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되게 생각 없이 거기다 놓고 간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수업이 있어서 까먹은 거야. 거기다 놓고 간 걸. 그래서 3시간인가 4시간 있다가 생각나가지고 수업 끝나고 찾으러 갔는데 거기 그대로 있더라.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그때 되게 '아 한국 최고.' 막 이런 생각은 했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약간 주변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이렇게 봐 주고 해서 그렇겠죠. 그치?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그 말을 하지. 그냥 두면은 4번 정도인데 옆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하고 가면은 19번이나 봐 줬다고. 역할을 지정하니까 확실히 해결이 되네. 또 목표를 설정해 주라고. "너 이거 해."가 아니라 "5개 해."
그치. 그러면 나 하나쯤이요. 요거 2도 해결되네요. 1, 2 다 해결했네. 3문단. 추가적으로 조사하자고 한 거 실험. 그 다음에 구체적 목표 설정 중요성이 3문단에 막연한 거 하지 말고 5개 이렇게 하라 그랬죠. 시급한 건 역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상 독자 학생들이니까 맞고 현상과의 대조. 이게 있잖아. 하나의 실험 안에서 대조적인 상황을 준 거긴 한데 이거는 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적을 때는 별로 책임을 안 그러니까 지정 안 했을 땐 책임을 안 지고 지정했을 땐 책임을 많이 진다는 두 개는 사실 이걸 통해서 지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하나의 현상을 얘기한 거지 반대 현상은 아니에요. 이게 숫자 때문에 대조되게 보일 테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의 현상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인용하려면 없죠. 누구였지? 이 외국인 이름이 나오긴 했는데 링겔만. 근데 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한 건 없죠. 따옴표 달고 인용한 거 없죠. 뭐 다양한 문제 해결 방안이 장단점? 그냥 좋다고 그렇게 해결하면 된다고. 장점 어딨어. 마지막 문단. 집단 속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 문장 단위로 비교해야 돼요. 이런 건. 왜냐면 뭘 바꿨는지 모르니까.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뭐 바뀌었죠? 이게 추가됐네요. 이거 왜 추가됐죠? 여기서 온 거죠. 문제 상황을 해결했을 때 기대효과? 기대효과가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이요. 핵심 개념이 아니고 두 가지 해결 방법이 다 드러나게. 이거네요. 하나만 있던 거 두 개로 추가한 거죠. 그 다음에 예상 독자는 우리라는 이름 밑에 쓰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몫을 다 해라. 우리라는 이름은 이거 똑같네요. 똑같으니까 이거는 아닌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트입니다. 장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초고이다. 교지, 독자는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고 자외선 차단제 사용의 필요성을 알려라. 환경을 고려해서 써라. 글쓰기 내용으로 초고. 이거 문단물 중심 내용일 거예요. 문단 끝나고 소거하면 되고 마지막 문단에 추가. 그러면 요거를 추가한 새로운 글을 쓰면 되니까 이렇게만 확인해도 될걸?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수집. 3문단, 2문단, 1문단, 4문단, 4문단. 그러면은 1문단, 문단 읽으면서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아요. 야외활동 시간이 늘어나서 자외선 차단제도 많이 쓰고 있는데 바다에 유입되어서 생태계 악영향.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자외선 차단제의 양이 최대 14,000톤. 많긴 하다. 산호를 비롯한 해양생물의 생존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도 위협한다. 해양 유입량 14,000톤. 맞네. 1문단. 물놀이와 샤워를 통해 바다에 유입되고 있는 유입 경로의 예시. 1문단 유입 많다고 했으니까 요게 예시. 자료선 뭔데? 물놀이나 수용에 의해서 바다로 유입된다. 이거 괜찮죠? 괜찮네요. 그 다음에 2문단. 산호의 백화 현상을 가속한다. 산호가 하얘지는 현상이겠죠? 해수 온도가 올라가서 조류가 사라지면서 흰색 석회질만 남는 건데 산호가 죽어요. 근데 비중이 작거든? 하지만 서식지 역할을 되게 많이 하네. 생물종이 살아가려면 얘가 필요하네. 여기서 사니까. 또 온도와 해류를 조절해. 그럼 이게 되면 결국 다 안 좋겠네요. 다 안 좋다. 이거죠? 해양 생태계랑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동시에 자외선 차단제가 미치는 위험이기도 하지 않아요? 백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죽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응. 이문단 여기요.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호의 멸종위기가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산호. 백화 현상은 생계에도 영향을 준다. 인간 삶의 또 다른 사례죠. 어쨌든. 이문단 더 없지. 그럼 3문단. 이와 관련하여 하와이에서는 이런 것들을 금지하였고 백화현상 플러스 호르몬 체계를 교란. 이거 한 번 더 나왔네요. 네.
산후의 비율이 약 44%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환경을 고려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좀 잘 골라 써라. 그리고 안 뜨거우면 쓰지 마라. 사용 줄여라. 피부과에서 이 기사를 싫어하겠다. 44%라며 사용 현황은 모르겠고 산문단 이거 안 좋다고 하와이 해변에 검출됐다. 하와이 해변 더 되게 많이 이거 맞네. 그다음에 사문단 지금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해결하라? 소비자 선호도가 자외선 차단 업계가 기능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 착안해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는 내용을 자외선 생산에 대한 뭔 소리야? 기능이 좋으면 잘 쓴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생산의 대안이야? 말이 안 되는데? 기능, 사용감, 성분을 덜 고려하고 기능이 좋은 걸 만들어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 기능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자료 2? 이건 성분에 대한 얘기라서 그걸 어떻게 연결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게 왜 자외선 차단의 생산의 대안이 돼? 그것도 이상하네. 그다음에 1- 기업과 자료 3. 성분 함량 규제가 악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3. 이거를 제한하고 있지만 법적 제재가 미미하다. 악영향을 간과하고 있다. 이거 그러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국내 함량 규제가 좀 생각보다 허술하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되네.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예상되는 효과. 자, 환경을 고려하면 좋은 게 뭐냐? 이 순서대로 써야지 뭐. 어차피 추가할 내용이면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이것만 딱 대응하면 될 것 같은데. 필요하다. 그러면 뭐가 좋은지. 근데 자외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면 차단제 사용이 필요한 게 한 건 맞는데 환경을 고려한 거랑 관련 없지 않아 지금? 그지? 환경을 고려해서 이렇게 쓰면 좋긴 한데 환경을 고려한 자외선 차단제를 쓰자는 거지. 그 자외선 어떻게 하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지금. 없네. 성분을 고려하고 사용량을 줄여라. 작은 실천이 인간의 삶을 지킨다. 예상되는 효과. 환경을 고려해서 성분을 고려해서 사용량을 좀 줄여라. 환경을 고려해서 사용하라. 답이 이겠네.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으니 환경을 고려해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상된 효과가 없고. 미래 세대의 생태계는 보존돼. 아니 선생님이라면 여기서 끝났어 사실. 근데 그냥 우리 수업이 있으니까 나머지 그냥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계는 보존되어야 한다. 뭐 그런데 그게 자외선 차단을 뭐 하라고? 공동체의 협력. 그러니까 어떤 자외선 차단제 쓰라는지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성분을 고려해 이런 얘기 없잖아. 차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아니, 그럼 차단제 사용을 조심스럽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하겠지. 성능 뛰어난 걸로 해라 이런 얘기는 아예 관련이 없지. 됐어? 끝? 수고.